윤석열은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는 없죠. 정치 공작이야. 아몰랑. 정치 공작이야. 빽. 정치 공작이야. 아몰랑.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석열은 이제 진짜 끝났다 이야기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청부 고발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겁니다. 이 청부 고발 사건이요, 새로운 증거들이 뉴스버스에 의해서 속속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발뺌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들 조금 보면서 이 발뺌이 불가능한 상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김웅 의원이요, 손준성 검사에게 이 고발장을 넘겨받은 다음에 미래통합당 선대위한테 넘기는 과정입니다. 본인이 받은 고발장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인하시면 방폭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웅도 이것이 위법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기록이 남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증거까지 뉴스버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뉴스버스는 김웅 의원과 통화를 합니다. 자, 김웅 의원이 변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됩니다. 자, 포인트만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자, 뉴스버스 측에서 메시지로 전달하셨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자 김웅이 이렇게 답합니다. 공익신고를 받는 대상이 아마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익신고를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고발 청탁이 공익신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있었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공익신고법상 국회의원에게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김웅이라는 인간이 이 문건을 전달받았을 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후보자였어요. 그렇다면 공익신고법상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지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걸 받아서 공익신고랍시고 당 선대위에다가 올리느냐. 여기서 하나 걸려듭니다. 일단은 그 저거 말이죠. 최강욱 건은 제가 제일 먼저 다른 페북을 보고 발견하고 이건 문제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때 그런 걸 보고 제일 먼저 저한테 보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받았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행설수설을 하고 있죠.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정리 딱 해드릴게요. 자, 최강욱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합니다. 시민단체에 의해서 말이죠. 근데 이건 자기가 먼저 발견한 거다. 제보 받기 전에 자기가 먼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걸 보고 나한테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큰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윤석열 검찰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걸 고발 청탁을 한 것인데, 이건 나도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건 고발 청탁하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윤석열 검찰이 고발 청탁한 그 자료를 그대로 시민단체가 받아다 고발한 것이 아니라 김웅이 자신이 고발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야당이 시민단체에게 고발을 청탁한 꼴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문제는 심각합니다. 궁지에 몰려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자기 무덤을 자기가 막 파고 있는 중이에요. 자, 거기다가 이런 게 나옵니다. 검찰에서 작성한 청탁 고발장에는 최강욱 의원의 생년월일이 68년 3월 24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강욱 의원은 5월 5일생이에요. 미래통합당 고발장 생년월일 틀린 게 똑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걸 해명할 수 있을까요?
자, 뉴스버스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윤석열의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김건희 장모 전담 정보를 수집했다. 자,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이정현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수정관실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이죠. 수정관실에서 총장님의 지시에 따라 한 달 전부터 총장님 사모님,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하여 정보 수집을 하였다고 들었다. 관련 법리도 그곳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윤석열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 검찰의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뜻입니다. 자신과 마누라 장모의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에 대한 관련 법리도 검토했다. 검찰이 윤석열의 변호사 사무실입니까? 자, 기사에 이 부분도 유심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검 레드팀. 자, 레드팀은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에 대해 인권보호 차원에서 수사 단계마다 수사팀과 별도로 증거와 자료를 검토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대검 레드팀은 지난해 6월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한동훈은 죄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정황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마누라도 지키고 장모도 지키고 한동훈까지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걸 위해서 검찰권의 사유화, 검찰의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총장 윤석열의 민낯이에요. 자,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4월 3일 김웅에게 전달해서 미래통합당 측으로 전해진 고발장에는 뉴스타파의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 김건희는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고발장 작성자가 사전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 또는 확인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런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가관인데요.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후한무치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윤석열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뭐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은 검찰총장을 고립화시켜가지고 일군의 그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을 해가면서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 나간 것 자체가 그게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상시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거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은 너무나 뻔뻔하게도 민주당과 정치검사들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 게 정치 공작이지 모든 증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치 공작이다. 윤석열은 이제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는 없죠. 정치 공작이야, 아몰랑. 정치 공작이야, 빽. 정치 공작이야, 아몰랑.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공격할 때 권력형 비리, 권력형 사모펀드, 대선 자금 마련 위한 사모펀드다, 이렇게 주장하고 온 가족을 탈탈 털어놓고 남은 건 달랑 표창장 한 장, 그래놓고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가지고 정치 공작이에요 이러고 앉아있는 인간이 윤석열입니다. 이제는 못 빠져나갑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조금씩 손절하는 타이밍을 잡을 거예요. 김웅 잠수 타서 국민의힘 쪽하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합니다. 뉴스버스와 괜히 통화했다가 본인 무덤을 파는 얘기만 하고 앉아있으니 이제 김웅도 더 이상 나서진 않을 겁니다. 윤석열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김건희, 최은순, 한동훈까지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검찰권을 사유화한 흔적, 이건 검찰의 쿠데타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윤석열의 목을 조여 올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뉴스를 기다리면 될 겁니다. 윤석열 검찰의 민낯, 여러분들 많이 알려야 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사건처럼 보여서 뉴스를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렸으니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